조건을 처리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서 참인과 거짓일 때 작업을 해달라 그랬죠. 자, 그래서 6회 1번 문제에 if and average가 나와 있네요. 자, 6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회 1번 합격 요구예요.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워드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ND에 의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AND를 먼저 하지 마시고 조건 2를 먼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지연의 컴퓨터 점수가 65점이 나와 있어요. 자, 65점이 나와 있는데, 얘가 크거나 같다, 뭐예요? 평균, 그러니까 에버러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러지에 의해서 컴퓨터 일반의 평균을 구해,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와서 한가람이라는 사람의 점수 77점이 평균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 범위는 무슨 주소가 돼야 되냐면 절대 주소가 돼야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조건 1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에버러지의 범위가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쉼표로 구분하시고, 자, 워드 75점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워드의 평균보다 커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갖다 에버러지 하시고, 워드의 전체 범위에 나와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 값은 절대 주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AND 가로 닫고. 자, 이런 식으로 조건 1과 조건 2를 AND 안에서 조건 2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 2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AND에 의해서 조건 2를 처리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좀 문제가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주소 지정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엔터, 컨트롤 T,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AND 앞에 클릭하시고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잖아. I, 탭, AND 키, 콤마, 따옴표,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컨트롤 T. 자,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조건을 계산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AND에 의해서 두 조건 한꺼번에 묶지 말고 조건 하나를 먼저 처리를 해서 절대 주소 여부를 먼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AND에 의해서 이제 조건 2를 넣어서 묶어 처리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값을 그냥 갖다가 비교할 때는 그냥 해서 AND에 의해서 뭐 두 개나 세 개를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 계산한 결과를 조건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계산식을 먼저 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7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7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회 2번 문제는 if와 small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if와 small이니까 small이 뭐예요?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유형의 50m 기록이 빠른 5명을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결승 진출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달라네요. 이런 조건이 하나인데, 능하시고, 김종명이라는 선수의 기록이 25.6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5등보다 빠르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죠. 기록 경기니까. 기록 경기잖아요. 그래서 25.6초에 이제 50m 자유형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5번째 사람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래 얘가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몰에 의해서 자, 스몰은 첫 번째가 뭐예요? 범위. 근데 얘가 또 우리는 끌고 내려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을 비교할 때마다 다섯 번째 값보다 작아요 계속 판단해야 되니까 이 주소가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절대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범위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는 형태로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울 때 모서리에 검정 십자가가 나오면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I 탭 엔드키 콤마 따옴표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범위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D를 누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회 문제 같은 경우는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가 변형이 된 거냐면 랭크 함수에 의해서 5번째 해당되는 등수를 구해서 걔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변형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에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H3에 있는 값이 H3부터 H11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작은 값의 1등을 찾는 값에 의해서 등수를 구하고 그 등수 값이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이제 주로 이런 달러가 하나가 빠졌네요. 절대 주소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랭크 함수 대신에 이제 스몰이나 라지 함수로 대체돼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if 랭크를 쓰라는 게 나오면 등수를 구해서 등수가 1등부터 5등까지 나온 값들만 결승 진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랭크 대신에 스몰을 쓴 것 뿐이에요. 그전에는 이 랭크를 써서 5등 이내의 값들을 결승 진출을 하세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스몰로 바뀌어서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기록 경기를 하기 때문에 등수를 구하는 방법이 0, 1, 0은 큰 수의 1등 내림차수 1은 작은 수의 1등 오름차수 언제 한다고요? 기록 경기 달리기, 수영 뭐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7회를 넘어서 이제 8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회 1번 문제가 있네요. 8회 1번 문제. 중첩 함수 문제라 그랬죠. 중첩 함수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조건 처리해서 true, false 확인하고 if 함수 추가해서 참일 때를 한 다음에 아니면일 때 이걸 기억하랬죠. 아니면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 그러니까 8회 1번 문제에 보면 색상은 칠하는데 두서명의 오른쪽에 두 문자가 BR이면 갈색.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했더니 거기 BL이면 검정색이에요. 또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게 BL이면 검정색.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일 때 WH면 흰색. 그런데 우리가 모델명에서 오른쪽 끝에서 세 개를 뽑아보니까 right에 의해서 두 개죠. right에 의해서 모델명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두 개를 뽑았더니 종류가 딱 세 가지만 나왔어요. BL, BR,
WH. 그러니까 WH이면은 신색을 이렇게 바꿔서 풀라 그랬죠. 어떻게? 아니면 신색. 자, 그러면 이제 right에서 첫 번째 하나를 뽑아냈고, 이 값이 뭐예요? BR이면, 엔터,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럼 여기 BR이 들어간 부분만 true가 2개 나왔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왔죠? true, false가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죠. 자, right에 의해서 모델명에서 오른쪽 끝에 2개를 뽑고, 쭉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그 값이 BR이에요. left, right, mid에 의해서 뽑혀진 결과를 항상 문자 비교를 하라 그랬어요. 숫자가 나오더라도. 근데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겠죠. I, 탭, and key, 컴마, 다음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갈색. 그 다음에 쉼표. 아니면에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if부터 복사해서 컨트롤 C 뒤에다 붙이시고, 이번에는 BL이 아니라 뭐예요? BR이 아니라 BL이면 무슨 색? 검정색.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에요. 그리고 추가. 뭘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흰색으로 해주세요. if 2개 썼으니까 가로 2개 갖고 엔터 컨트롤 T 하고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물론 여기서 첫 번째 작업은 right에 의해서 오른쪽 끝에서 2개를 뽑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값이 BR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해서 참일대까지 한 다음에 거짓일 때 여기서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기서 if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뒤에다가 붙이시고, BR을 물로 BL로 변경, 갈색을 검정색으로 변경, 그 다음에 흰색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8회 문제에 보면, 예를 들어 치사하게 8회 3번 문제가 또 중첩이에요. 8회 3번 문제가 또 중첩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는 중첩을 if를 2번 썼는데 얘는 3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등수를 구해서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백 4개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중첩 함수를 3번 써야 돼. if를.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첩 if의 개념을 모르면 2문제는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등수를 구해야죠. 자, 랭크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등수를 알고 싶은 값 D15에 있는 153점이라는 게 몇 등이지? 두 번째에서는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는 방법인데, 여기는 큰 수의 1등을 하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3명이니까 큰 수의 1등이니까 0. 물론 생략 가능한데, 생략하지 마시고 0 쓰시고, 생략 가능해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수가 뭐 1등이 여러 개 나온다든지 2등이 여러 개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등수를 구했는데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거죠.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러니까 1등은 지금 한 명이니까 true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true, false를 확인했잖아요. 이때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I 하고 탭키 누르시고, 엔드키 누르시고, 콤마 다운표 1등. 자, 요 아니면 일 때 if부터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변경. 근데 얘는 또 3이면 3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붙이기예요. 그래서 2이면 2등으로 하고 아니면을 할 때 아까 복사해 놓은 게 클립보드에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냥 컨트롤 V. 그래서 3이면 3등.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백으로 넣어달라 했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지금 3번 썼죠. 그래서 가로를 3개를 넣어서 닫아주시고 엔터, 컨트롤 D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함수 문제. 물론 여기서 랭크 함수 사용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등수를 구하고 아니면일 때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붙이기. 그 다음에 변경 추가 공백. 가로 3개 닫으면 되겠죠. 중첩 if 잘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9회 놓겠습니다. 자, 9개 보면 4번 문제가 있네요. 9회 4번. 자, 여기 stdv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냥 sum, average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stdv 한 다음에 그냥 범위만 선택해 주시면 얘가 그 범위 안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stdev. 그래서 범위를 주어지면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안 배웠거나 안 써봤던 함수가 나오면 마법사를 좀 써서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4번이죠. 자, 거기 보면 중간수행 기말에 표준 편차가 저기 개인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예요. 그 값이 그 전체 표준 편차. 전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표준 편차와 전체의 표준 편차를 갖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표준 편차는 구하고 전체 표준 편차는 범위를 잡는데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stdv에서 개인의 표준 편차니까 중간 수행 기말 이렇게 3개만 선택하시고 엔터. 그럼 개인의 표준 편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니까 또 stdv를 하시고 그 다음에 표 전체가 아니라 중간 수행 기말의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 범위가 뭐라고요? 절대 주소. 가로 닫고 엔터. 얘는 조건이 딱 뭐예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커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예요? 전체 표준 편차가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채우는 작업을 할 때 그 주소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 I, 탭, 그 다음에 and 키, 콤마, 따옴표 뭐예요? 평균 점수. 여기 한 칸 띄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주어진 문제에 나온 표시 얘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컨트롤 T. 그래서 9의 4번 문제는 좀 작업을 하신다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의 표준 편차를 먼저 한번 구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표준 편차를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 추가하는 형태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회를 보겠습니다. 자, 10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첩 나와 있네요. 자, 10회 3번 문제입니다. 자, 10회 3번에 보면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빼, 여기 주행거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기준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값이 0 이하이면 최상급, 2만 이하이면 상급, 2만 초과하면 공배, 중첩 if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조건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주행거리가 여기 있어요. 모델명 5532445라는 모델명의 주행거리가 13만 5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그 기준거리를 뺀 값이, 그러니까 빼기하고 이 기준거리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주행거리를 선택해서 기준거리를 빼는 작업을 할 때 이 기준거리를 밑으로 채워서 복사할 때 이 위치는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이 값이 0 이하이면 그 작거나 같다 0. 이 값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주소 지정 여부를 꼭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여기 true가 두 개가 나왔죠. true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행거리가 5만 4천 원이에요. 기준거리가 6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4천 빼기 6만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6천이 나오잖아요. true 두 개가 나왔죠. 이상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겠죠. I 탭 MDP 컴마 다음표 최상급 아니면 이때 뭐 하랬습니까? if부터 복사하여 뒤에다 붙이고 자 요번에 두 번째는 뭐예요? 2만 이하이면 그러니까 2만 이하이면 상급 그러니까 2만을 초과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아니면 뭐예요? 공백. 자, 중첩 if, if 함수 두 번 썼습니다. 가로 두 개 닫고 엔터, 컨트롤 G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회에서 중첩 if 사용하는 거, 첫 번째 작업을 하시고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if 함수를 추가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작업이 true, false를 먼저 하라 했으니까 D15에 있는 주행거리 빼기 기준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먼저 한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중첩 if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if 함수 5개를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if 함수는 지금 6회, 7회, 8회, 9회, 10회인데 8회에는 두 문제가 나왔다. if 함수는 두 문제. 지금 최근 출제 경향의 흐름을 보면 if 함수하고 물결 if 함수가 두 개씩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결 if를 보겠습니다. 다시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회에 보면 5번 문제가 있네요. 자, 6회 5번. 자, 6회 5번. 북부 판매량이 2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이네요. 결과 뒤에 원자를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AND 연산자 사용하고요. 카운트 if에서 sum if에서 average if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데 합계를 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sum if s. sum if s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sum if s.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판매 금액의 범위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뒤로 조건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소속 지점이 뭐예요? 북부예요. 그럼 이거는 마침 문자 데이터니까 주소를 선택해서 쓰시고, 물론 따옴표 북부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판매량의 범위에서 뭐예요? 20 이상. 그러니까 따옴표 크거나 같다 20 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한 다음에 and 1을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얘는 어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하나일 때 사용하는 sum if하고의 구분점이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앞에 있으면 조건이 여러 개, 계산할 범위가 뒤에 들어가는 건 조건이 하나일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회 1번 문제가 있네요. 7회 1번 문제. 자, 7회 1번은 80점대의 학생 수를 구하세요. 엔드 연산자를 위해 뒤에 명 붙이라 그랬어요. 몇 개예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죠. 근데 얘가 80점대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80점대라는 거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에요. 조건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점수가 90점 미만이에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 첫 번째 언어에 있는 내용이 다음표 안에 크거나 같다 80. 두 번째 똑같이 언어에 있는 영역이 90보다 작아요 라는 조건을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80점대의 인원수를 구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얘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and하고 뭐를 써야 돼요? 명. 그래서 and 다음표 명. 그 다음에 엔터 컨트롤 R. 오른쪽으로 채울 때는 컨트롤 R.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밑으로 채울 때는 컨트롤 T. 자,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범위 조건을 나열하시면 돼요. 물론 AND명 넣는 것도 꼭 두 번째 작업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얘가 count if s가 2007 버전에서 추가된 거고 2003 버전엔 count if s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3 버전에 또는 최근에 나오는 문제에서 count if s를 쓰세요가 아니라 count if만 쓰세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8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빼기 뭐하라 그랬습니까? 90점 이상의 개수를 빼면 80점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count if를 해서 두 번을 쓰는 거예요. count if를 두 번 써서 이번에는 9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서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가면 그 옛날 기출문제에는 count if s가 없었기 때문에 count if를 두 번 써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개수를 구했어요. 빼기 90점 이상의 개수를 뺐어요. 그러면 80점대만 남는 거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count if s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함수 하나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count if s를 쓰라는 게 아니라 count if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서 80점 이상의 개수 빼기 90점 이상의 개수.
문제를 변형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또 물결 if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는 이렇게 물결 if 함수가 두 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자, 7회 5번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150 이상인 금액이 평균을 구하래요. 뭘 써요? 에버러지 if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에버러지 if.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할 범위가 나오면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하나일 때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크거나 같다 150. 항상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물결 if 함수의 조건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가로 닫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너스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쉽고, 두 문제는 쉽고, 두 문제는 뭐 중급, 한 문제는 고급 이렇게 구분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골라 쓰세요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게 sum if와 count if, average if가 있어요. 그럼 얘는 sum if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count if를 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눠지면 얘가 또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sum if 나누기 count if도 평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이라는 거. 옛날에는 그 average if가 2003 버전에는 없었어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문제가 나왔다가 이제 average if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8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어 전산의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의 인원수. 그 조건이 두 개죠. 영어가 70보다 커요? 전산이 70보다 커요? 이에 맞는 인원수를 구하세요. 명자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 항상 sum if, average if, count if S 이렇게 S가 붙은 거는 범위 조건을 나열하는데 평균과 합계는 다만 계산할 범위를 앞에 놓는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영어의 범위에서 콤마 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자, 범위와 조건을 놓죠.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전산의 범위에서 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가로 닫고 엔터. 인원수가 3이 나왔고 뒤에다가 AND 명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어제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계시나요? 손 대표? 네. 근데 정 대표님 어떠세요? 정 대표님 잘 되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요? 한 회를 할 때마다, 한 문제를 할 때마다 10번씩 반복하세요, 10번씩.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써보면서.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쓰세요, 쓰면서. H3에서 H12 조건을 비교할 범위. 크거나 같다 70 다운편에 들어가는 게 조건. 그 다음에 I3부터 I11이 조건 범위.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70이 조건. 그리고 나서 한번 작업해 보시고. 그러니까 문제 읽고
정답을 적고 분석을 하면서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따라야 돼요. 한 회를 10번씩 하세요. 한 문제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9회를 보겠습니다. 자, 9회는 없네요. 9회는 안 나왔네요. 10회를 보겠습니다. 자, 10회 5번 문제가 있네요. 자, 10회 5번 문제는 여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여학생의 수. 여학생의 수학의 평균 점수를 구하래요. 에버러지 이프제. 그 다음에 평균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런케이션, 0. 그냥 0을 쓰세요. 생략하기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뭘 쓰라 했어요? 엔드 연산지의 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에버러지 if 넣어주시고 에버러지 if. 자, 조건을 비교할 게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먼저죠. 여학생의 수학 점수니까 성별이 있는 부분에서 따옴표 여라는 걸 누르시고, 물론 여를 선택해서 쓰셔도 돼요.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 수학 점수가 여기 있잖아요. 수학 점수의 범위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얘가 평균이 87.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점을 트렁케이션, 뭐예요? 버리라는 거죠. 어디서 버려요? 정수로 표현하니까 소수점 자리가 없게끔 해서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0. 정답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하지 마시고 항상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and 뭐예요? 점. 자, 물결 if 함수에 변형됐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성별이 남녀의 그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하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가 돼요? 채우는 작업을 해서 밑에다가 첫 번째는 남자의 수학의 평균을 구하고 얘를 채워서 여자의 수학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지금 조건이 하나인 상태에서 그냥 한 명 딱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성별이 남자이면서 수학의 평균. 얘는 채웠을 때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의 평균이지. 그러면 이 수식을 밑으로 채워야 돼. 그럼 채울 때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걸 잡으셔야 돼요. 물결 if에서는 채울 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늘 average if 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에요. 얘는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 있는 걸 갖다 써야 돼. 여기다 남하고 쓰게 되면 밑에서 여라고 또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표에 있는 성별 남녀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수학의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는 여자의 G31이 됐으니까 여기 여자의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1로 내려왔을 때 조건의 범위와 조건의 범위죠. 계산할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똑같이 트렁케이션이 또 사용이 돼서 소수점 자리를 버려주세요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앞에 직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직급. 그러니까 얘는 성별을 요 앞에다 넣어서 문자열 결합을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하고
남하고 and 하고 다운표 빼기 다운표 and 이런 식으로 남 해갖고 성적이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남자는 83점이에요. 여자는 87점이에요. 하는 문제가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우는 작업을 하는 문제. 근데 여기에 또 변형된 게 뭐냐면 성별이 남녀이면서 국어, 영어, 수학의 각각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죠. 근데 첫 번째는 국어의 조건 범위죠. 여기는 영어의 범위, 계산할 범위죠. 그 다음에 수학의 계산할 범위가 되죠. 계산할 범위는 옆으로 옮겨가면서 남자의 국어의 평균, 영어의 평균, 수학의 평균. 그러면 여기는 고정이 되고 여기는 옆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또 얘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주사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게 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냥 국어의 남자들 중에서 국어의 평균을 구하는 에버러지 if를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 남, 세 번째는 국어의 평균이 계산할 범위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국어의 평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끌고 가면서 작업을 할 때 얘는 바뀌면 안 되는 주소죠. 조건을 비교할 범위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4가 옆으로 갈 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조건 범위가. 그럼 얘도 일단 절대 주소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갈 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되죠. 얘가 옆으로 갈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D로 바뀌면서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는데 얘를 밑으로 해서 남자의 국어, 영어, 수학을 구한 다음에 영어의 국어, 영어, 수학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절대 주소가 되는데 얘는 절대 주소가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34가 아니라 G3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C가 D로 가고 E로 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27이 28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행보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내용을 채우는 문제가 또 최근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예요. 물론 여기에 항상 에버러지 평균이 나오면 여기에 항상 붙는 게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인티저, 트런케이션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라는 문제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콤마 0을 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도 채워야 되고 밑으로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밑으로 갔잖아요. 여기서는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그냥 절대 주소를 넣어줘버린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얘를 절대 주소가 아니라 뭐만 넣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행보적으로.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 옆으로 가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물결 if 함수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로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와 혼합 주소를 사용해서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풀면 돼요. 한 문제